십이지신 중 11번째인 동물, 개. 인간과 가장 가까운 동물로 수호와 의리, 용맹함과 충성을 상징합니다. 개의 충정과 의리는 다양한 문헌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려시대 승려 이련이 남긴 삼국유사에는 백제 멸망에 앞서 사비성의 개들이 왕궁을 향해 슬피 울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사람과의 남다른 관계 때문일까요? 다른 동물들에 비해 개와 관련돼 전해지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특히 술에 취해 잠든 주인을 대신해 목숨을 잃은 오수개의 이야기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오수라는 지명 역시 이 이야기에서 비롯됐습니다. 조선시대 남원부의 둔덕방하고 임실현의 남면하고 합쳐서 둔남면이 되거든요. 1914년부터 1992년에 이제 둔남면에서 오수면으로 바뀌었는데 개오자 나무 숫자로 해서 오수라는 지명이 이게 유래가 있어요. 이 오수라는 지명에 의해서 오수라는 이 의견을 지금 살리고자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원과의 경계에 자리한 임실군 오수면. 이곳은 본래 남원에 속해 있었습니다. 오수는 조선시대 남원부 오수 역방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1906년에 48개 방 중에 여러 군데를 잘라서 일부는 장수 주고, 일부는 구례 주고, 일부는 임실 주고, 일부는 순창 주고 이러는데 그때 6개면이 임실에 들어오죠. 그런데 그때 오수 역방은 안 들어와요. 그리고 1914년에 오수 역방하고 덕구암원 일부가 임실군으로 편입돼 갖고 지금 현재의 임실군 땅이 되죠. 오수라는 이름은 큰 개 오자에 나무 수가 합쳐진 겁니다. 주인을 위해 목숨을 바친 충견을 위해 노래를 짓고 무덤을 만들어 장사를 지낸 뒤 지팡이를 꽂았는데 이후 잎이나 나무가 자라났다는 이야기에서 비롯된 겁니다. 오수뿐 아니라 다양한 지역에서 의견 설화가 전해지지만 오수 의견은 문헌적 고증과 학술적 근거가 밝혀졌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는 오수 3계면 출신의 신병국 씨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문헌적으로 고증된 의견 이야기가 초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되면서 오수군의 명예와 역사는 더욱 드높아졌습니다. 임실 같은 경우 오수 의견제도 있고 오수라는 이야기가 오수를 대표하기도 하고 사실은 그것에 기반이 된 것이 국민 누구나 좀 알아야 이것이 뭐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 신병국 선생께서 하신 것이 국정교과서에 이걸 수록하도록 이 작업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설화가 실제 이야기가 되려고 하면 수많은 고증 작업들이 필요해요. 그런 것을 이제 이분이 자기 사비를 들여서 가람 이병기 선생이나 이런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실제로 가람 이병기 선생이 고려 악보에서 견분곡이라고 하는 개 무덤에 곡조를 붙인 이런 건데 바로 이제 그것의 연원설화가 오수의견설화다라고 하는 고증을 받아요. 국정교과서에 이제 실릴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된 거죠. 덕분에 이제 1982년에 교과서에도 이제 실렸지만 오수의견제가 이 근방에 이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전통으로 이어지는데 기초를 놨던 사람 중에 하나가 신병국 선생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설화로만 전해지던 오수 의견 이야기를 실화로 재조명한 신병국 씨. 생전 의견 비각과 의견 동상 제작 그리고 원동산 정비 사업에도 기여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이야기가 꾸준히 교과서에 실리면서 오수 의견 이야기는 더욱 널리 잘 알려지게 됐는데요. 다양한 의견 설화 중에서도
단연 대표격인 오수 의견 이야기. 그렇다면 이 설화는 언제부터 전해진 걸까요? 거리에 떠돌던 이야기를 모은 고려 후기의 시화집, 바로 보안집이죠. 이는 오수 의견 설화를 담은 최초의 기록입니다. 보한집에 실린 오수 의견 설화의 내용을 살펴보면 김계인은 거령현 사람이다. 집에서 개 한 마리를 길렀는데 몹시 사랑하였다. 하루는 외출하는데 개도 따라 나섰다. 개인이 술에 취하여 길가에서 잠이 들었는데 마침 들불이 일어나 번졌다. 개는 가까운 냇물에 몸을 적셔 와서는 뒹굴어 개인의 주위 풀에 적셔서 불길을 맞고 기운이 다하여 죽고 말았다. 개인이 깬 뒤에 개가 남긴 자취를 보고 감동해 노래를 짓고 무덤을 만들어 장사 지낸 뒤에 지팡이를 꽂아 표시하였다. 그 지팡이가 잎이 나서 나무가 되었는데 그로 인해 그곳이 오수라 불렸다. 1254년이면은 무신집권기이기도 하고 대몽항쟁기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최자라는 사람도 바로 이제 그 시대에 살던 문신이에요, 문신. 얼마나 큰 뜻을 품고 일을 하고 싶겠습니까? 나라를 어떻게 통치할 것인지 막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자기 역량을 총동원해서 그 지역을 잘 써요. 개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에 상세히 남고 퍼져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보한집에 잘 남아 있는데요. 견분곡, 말 그대로 개 무덤에 바치는 노래 가사를 살펴보면 개 죽음에 빗대어 주인에 대한 충성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양공 최후가 문객들에게 글을 지어 그 이야기가 널리 전해지도록 했다는 기록도 있는데요. 고려 무신정권의 2대 세습자인 최후가 주위 사람들은 물론이고 백성들에게 자신에 대한 충성심을 심어주려고 했던 의도가 잘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오수 의견 이야기를 살펴볼 때 주목해볼 곳이 있습니다. 전북 장수에서 발원해 임시를 거쳐 멀리 남해로 흐르는 오수천. 오수견이 목숨을 바쳐 주인을 구한 곳으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특별한 게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1927년에) 이 지역에 큰 대홍수가 나 있어요. 그때 그 홍수 때 의견비가 휩쓸려 나가지고 땅에 묻혀버린 것 같아요. 내 친구 어머니가 그 마을에 살았어요. 의견비가 있던 마을에 살았는데 소하천 제방공사를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뭐 삽으로 해서 등짐으로 해서 흙을 날려서 제방을 쌌잖아요. 아침에 새벽에 꿈을 꾸는데 큰 바위 밑에 큰 개가 막 빠져나오려고 막 호적거리는 꿈을 아주 생생하게 꾼 거예요. 동네 사람들한테 내 꿈을 꿨는데 이렇게 생생한 꿈을 꿨어 하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날 하천 공사장에서 비석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비석을 움직이려고 하는데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거기다 막걸리도 넣고 사과 배 넣고 고사를 살짝 지냈어요. 고사를 지내고 나니까 그 비석이 움직인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바로 옆에 논둑에다가 같이 세워놨던 것이죠. 5톤이 넘는 거대한 비를 당시 몇 날 며칠에 거쳐 주변 언덕에 가져놓았다고 합니다. 주민들의 정성으로 움직인 의견비는 다시 한번 자리를 옮기게 되는데요. 바로 지금까지 지키고 서 있는 원동산 공원입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그 위세는 여전한데요. 와, 이렇게 보니까 비석이 진짜 크네요. 예, 비석이 상당히 큽니다. 이 비석이 한 2m가 훨씬 넘습니다. 너비도 한 1m 정도 되니까 네. 이것은
보통 사람의 비석이 아니죠. 그렇죠. 이 비석 앞에 이제 저렇게 그 약간 붉은색 기운이 도는 무늬가 있죠. 네네네. 실제로 저것을 탁본을 해서 뒤집어 보면 아 진짜 개 같습니다. 아, 그래요? 신기합니다. 그 네. 부분은. 마치 글씨가 없는 백비처럼 보였던 의견비. 그런데 탁본을 통해 이 비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이 드러났습니다. 앞면을 딱 보니까 어떤 형상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드라진 부분만 탁본을 했더니 개가 이제 누워있는 형상이 딱 탁본이 되는 거예요. 개의 모양을 이제 딱 보시더니 그 주민들이 복원을 하고 있는 그 형상과 거의 흡사하다. 지금 복원되고 있는 그 형상하고 똑같다 하면서 감탄을 하시더라고요. 뒷면은 전부 다 이제 시주자의 명단이 있고 그 비석을 만들 때 돈을 내신 분들이거든요. 돈을 많이 내시는 분은 대시주자, 돈을 조금 내신 분들은 그냥 시주자. 이게 장자예요. 장금 2만. 비 뒤쪽에 탁본을 떠보니 백여자의 글씨가 나타났는데요. 비를 세울 당시 도움을 준 이들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오수견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1995년도까지 오수에 개동상이 3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진돗개 닮은 것, 또 하나는 삽살개 닮은 것, 또 하나는 진돗개하고 삽살개하고 비슷한 것. 다 형태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1000년 전에 주인을 살리고 죽은 개는 과연 어떤 개였을까? 연구할 수밖에 없었고 그 조형물들을 통일시킬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1995년 10월 달부터 오수개 연구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오수개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1000년 전에 한반도에는 오구가 있었어요. 사자구라고 해요. 사자견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여간 큰 개가 우리 한반도에 있었다. 그러면 그 사자구 혈통이 어디까지 내려와 있는가? 그걸 다 조사를 하고 그 DNA 이렇게 추적을 해서 오수개를 지금 만들고 있죠. 신기하게도 비에 남은 개의 형상과도 닮은 오수견이 용맹스러운 모습 그대로 복원이 돼 임실 군민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몸에 물을 묻혀 불을 꺼야 했으므로 장모종이었을 오수견. 덩치는 진돗개보다 조금 큰 중형견이었을 것으로 추측됐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외형적으로 봤을 때 좀 여타견종이랑은 좀 다릅니다. 일단은 안 도와주네. 귀가 내려가 있죠. 이 내려가 있는 삼각형 귀, 그리고 진한 검은색 아이라인, 그리고 모든 오수개, 우악! 모든 오수개는 눈동자가 황금색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오수개라는 개가 없었죠. 이미 없어졌었죠. 그때 오수개의 형태를 찾자는 운동을 시작을 해서 현재 이제 오수개 육종연구위원회가 설립이 된 겁니다. 1996년부터 지금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오수개 연구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수개는 고려개이고 황색빛의 이런 형태를 가진 개였다는 것을 학술적 연구를 통해서 밝혀냈고, 놀랍게도 실학의 대가 연암 박지원의 글에서 오수개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오가 뭐냐? 우리는 오를 본 적이 없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 티베탄 마스티프 그런데 우리가 보통 부를 때는 뭐 사자개 이렇게 불러요. 사자개가 오가 되려고 하고 오가 어떤 모습을 형상을 하고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기록을 좀 찾아보면 뭐가 있냐면은 이 오가 중국 사신을 통해서 중국 본토로 들어가고 중국 본토에서 다시 사신을 따라서 고려로 들어오는데 연암 박지원 선생이 이 오는 본래 명견이라서 말하자면 더러운 것도 안 먹고 심부름을 시키면
거기 갔다 온 쉼표를 내기 위해서 반드시 그 집안에 있는 물건이라도 하나 들고 와서 내가 갔다 왔다는 것을 증명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거기에 기술이 돼 있어요. 연암의 기록에 따르면 오견은 몽고에서 나는데 큰 놈은 말만 한 데다 사나워서 길들이기가 어렵고 중국에 들어온 것은 작은 놈이어서 길들이기가 쉽고 우리나라로 나온 것은 더욱 작은 놈인데 우리나라 개와 비교하면 훨씬 크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성품은 어떨까요? 성품적이라고 하면 한 주인을 보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키울 때도 저랑 저희 관리하시는 선생님하고 그 둘 외에는 잘 따르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연구소에만 약 50여 두가 있고요. 임실 군 내에 20마리 정도가 시험 위탁으로 나가 있습니다. 어떤 농가에서 어떻게 잘 사육되고 있는지 시험하기 위해서 저희가 매달 가서 체크하고 관리하고 벌써 5년이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어요. 저희가 조금 이제 늦게 접종하고 저희 손 태워서 보내버렸더니 얘가 3년을 그 주인이랑 같이 살았는데 저만 가면 저한테 와버리니까 주인분이 너무 섭섭해하세요. 얘네 갈 거를 미리 선별을 해놓고 얘네들은 저희가 되도록이면 손을 안 태웁니다. 주인한테 가기 전까지. 지금은 사람들한테 친화적이면서 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애들은 그 동네 마스코트가 돼 있고 어떤 애들은 그 동네에 할아버지 따라다니면서 같이 농사도 짓고 돌아다니고 있고 그렇게 좀 약간 친화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자랑스런 충견을 다시금 되살리고자 했던 노력이 있었기에 오수견은 이야기 속에만 등장하는 존재가 아닌 지역민들의 든든한 벗이자 반려견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인을 구하고 대신 목숨을 잃은 오수 의견 이야기. 오랜 세월이 흘렀음에도 의로운 충견의 이야기를 품은 임실은 반려문화 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반려인과 반려동물을 위한 다양한 시설을 갖춘 것은 물론 다방면의 반려산업이 지역의 활력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국 유일의 공공반려동물 장묘시설이 임실에 있는 것도 참 당연해 보입니다. 반려동물 장례를 치러주는 공간이고요. 수목장 그리고 봉안당 이제 모든 시설을 갖추고 있어서 보호자님께서 아이랑 같이 오셔서 이제 아이의 장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진행하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규칙적이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달에 90여 건 정도는 이제 장례를 치른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자식을 잃은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시는데 진짜 하늘 무너지듯이 우시는 분이 대부분이고 이제 뭐 인정 못 하시고 이런 부분도 엄청 많습니다. 동물로만 아이들을 보는 게 아니라 이제 가족으로서 인정을 하는 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에게 한없이 베풀며 온 힘을 다해 지켜준 반려동물과의 추억을 소중히 남겨주는 곳. 의견의 고장 임실은 그렇게 반려인과 반려동물의 마지막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의 영원한 안식처인 이곳은 시리에 빠진 반려인들을 위로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주인을 위해 제 몸을 바친 오수개를 기리며 임실군에서는 지난 1982년부터 특별한 축제도 개최해 왔는데요. 올해로 38회를 맞은 오수 의견 문화제입니다. 오수 의견공원과 의견 관광지 일원에서 열리는 이 축제는 반려견과 반려동물을 위한 이색 문화축제입니다. 주민들이 이 행사를 조그맣게 제사로 인해서
기리기 위해서 시작돼가지고 정확히 보면 코로나 때문에 2년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38회를 했고 내년도에 39회로 의견제 문화제를 지금 이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변화로 해서 이제 의견 재전위원회 문화제로 재전위원회로 지금 발족이 돼서 반려인들 또 전국에 있는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하고 오수를 알릴 수 있는 이런 행사 준비에 항상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견을 기리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제는 반려동물 복지 증진과 인식 개선 등 반려동물과 반려가족의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문화축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 축제를 기반으로 임실은 반려동물 친화도시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는데요. 모든 반려인들이 궁금한 점, 배워야 할 것, 반려인과 인간이 같이 동행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들을 다 보고 배우고 느끼고 갈 수 있게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의견이란 이 고장이 오수니까 국제적인 행사로 앞으로 발돋움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반려동물의 성지, 반려동물의 메카로 도약하고 있는 임실군. 그 배경에는 시대를 넘어 여전히 깊은 울림과 감동으로 다가오는 충견, 오수 의견이 있습니다. 의로운 충견의 고장에서 이제는 반려동물 산업 특화지구로 거듭나는 임실군의 내일이 기대됩니다.